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네, 우선 오늘 처음 상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떨리실 것 같긴 한데요. 안녕하세요. 나비 연출을 맡은 김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니 해피니스트 연출을 맡은 서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편한 영화 감독 석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의 무게를 연출한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세 발레단 감독 손정미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상영되었던 이송도 블루스 작판 신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세 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감독님 소개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출연하셨던 배우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소개하시면 저희가 오늘 이제 앞으로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신 분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희 나비에 출연해주신 작은 영화, 영화제도 맡고 계십니다. 김채원님, 안수연님, 그리고 태용님까지 출연해주시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이니 해피니스트에서 선생님 역할을 해주신 김도영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희원 역할을 해주신 한수연님. 그리고 엄마 남편 역할을 해주신 허태님. 네, 시간의 무게에서 영화의 무게를 담당해 주신 배진만 배우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연을 맡아서 열연을 펼쳐준 박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세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독님과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게 상영 시간이 너무 늦어서 또 그리고 다들 좀 고령이셔가지고 참석하기가 힘드셨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배우분들도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받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감독님들의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만 받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이 동네에서 영화 만들었어입니다. 저희가 저희 각 팀별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들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 작품 만들게 되셨는지에 대한 각자의 작품 소개랑 혹시 이제 팀이시니까 두 감독님 중에 한 분이 구성된 팀에 대한
살면 네, 좀 그 팀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들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끝에 네. 네. 신종석 감독님부터. 네, 네. 제가 감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되게 우연한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희들 이 송도 흰율 마을에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그 도시재생센터라는 곳에서 저희들한테 좀 제안이 왔더랬습니다. 이번에 영화 작업을 하는데 마을에서 참여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좀 거절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마을을 이렇게 좀 파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혼자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마을 회의에서 내용을 전달하였고 주민들 다수가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영화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요. 근데 의외로 과정들이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멘토로 오신 김민근 감독님이라고 멘토로 오셔가지고 10주차 동안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중간에 시나리오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내용들을 이제 말 이야기니까 진행은 했었는데 여튼 뭐 결과론적으로는 또 우리 주민들하고 또 참여한 주민들도 있었지만 또 우연히 또 배우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세요. 마을 주민들 중에. 그래서 하여튼 다 이 마음에 흡족해 하셔가지고 결과물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그 용도와 같이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마을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령화예요. 초고령화 동네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8, 90대, 아까 발레단 어르신들이 8, 90대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뭔가 인생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는 자면 죽고 싶다.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런 말을 계속 들었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한번 추억을 주고 또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남겨놓는다면 아주 어르신들한테 조금 행복함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도 이제 멘토인 박수민 감독님이 마을에 이제 그냥 정말 할머니들하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다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 저도 이제 정말 영화라는 게 너무 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로움 속에 만들어진다는 깨닫게 되었고 저희 할머니들도 이제 배우님 마을에서 부르니까 지금 말투나 행동도 너무 달라지셨고 싸움 없는 소리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제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가 작품을 할 수 있는 감독이 된다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든지 해라고 하면 제가 먼저 손을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그 중에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또 마침 감독님도 우리 멘토이신 박수민 감독님도 그동안에 이제 시나리오서부터 계속 참여하시고 글을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독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거는 수업 중에 이제 시나리오 수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을 산 지가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진 지가 한 8년, 9년 차인데 그 과정에 이제 봤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흰율 마을의 어떤 모습이랑 실제 알고 있는 왜곡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 시나리오 썼더니 이제 우리 멘토 선생님이 시나리오 쓴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감독을 맡아서 약간 연출적인 부분이지 실제 짧은 시간에 그 영화의 그 전문적인 것들을 습득하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은 같이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뭐 진행했는데 실제 촬영이나 편집은 우리 이제 멘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필름농장이군요. 네, 저는 그 시네포크 산하 필름농장에 그 우연히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낯선데 어쩌다 감독이 됐어요. 어쩌다가 이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정말 어색하고 이게 영화 지난 5월달부터 지금 영화를 만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모든 게 지금 저는 굉장히 낯설고 지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어떻게 감독을 해서 저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도 실제 제가 겪은 일이긴 하지만 영화적인 내용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거 영화적인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작품이 되고 그게 영화가 되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제가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휴학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시네포크 선생님들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옛날부터 이제 사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주변에서 용기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자원을 좀 많이 활용해서 영화를 찍게 되었고요. 불편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을 불편한 영화라고 지었던 이유가 이제 그게 저희 필름농장의 첫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장면이라든지 모든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영화라고 지었고요. 처음 원래 제목은 불편한 만남이었는데 만남보다는 마주침. 마주침. 네. 그 제목보다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불편한 영화라고 지었을 때 뭔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불편한 영화라고 지었습니다. 네. 아까 배우 소개할 때 왜 본인 소개는 안 하셨습니까? 왜냐면 그 불편한 영화의 직접 주인공도 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화를 일단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김미영 감독님처럼 저도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영화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영화 촬영 같은 경우에도 그때 카메라를 잡으셨던 분이 김미영 감독님이시고 저희 이제 시네포크와 필름농장 있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일단 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찍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같이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연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해서 다 어색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까지 하셨잖아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진짜 일단 찍자. 찍고 보자. 찍고 보자. 그럼 첫 연기이고 첫 영화이셨단 말이에요? 네. 역시. 네, 저는 그 공간나라 저는 공간나라 인스타그램에 보고 그 수영세대 교차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월요일 팀, 목요일 팀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고 이은 감독님 월요일 팀이고 저는 목요일 팀이고 일요일과 일요일은? 목요일.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 거기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행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앞에 설명해 주셨듯이 인스타그램으로 저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글쓰기 수업 그리고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냥 하나 하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두 분 다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커리큘럼에 그냥 참여하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해서 스텝 정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감정이 되게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네. 저는 사실 배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됐습니다. 아니, 지금 소개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저희가 다 어쩌다 보니가 되고, 네,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하다 보니 저희도 지금 여기 와서 이 상영회까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잘해서 이제 다 보셨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본인의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못 하신 것 같긴 한데,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관객들 질문 이제 받아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 타임에 보통 관객분들의 질문을 먼저 듣거든요. 근데 오늘은 팀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도 블루스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이게 마을 파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을 파나 보는 거냐 그게 사실 영화에도 좀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영화에서 이렇게 받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사실 큰 틀이 4번이나 4번을 수정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 멘토로 오신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보시더니 일단 좋다고는 하시는데 또 리딩까지 하고 나니까 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분들의 느낌, 그런 걸 다 녹아 들어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하셨는데 멘토님은 이제 너무 영화적 요소가 너무 없다. 이게 다큐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흰눈 마을에 이런 분들이 오셨던 왜곡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마을 주민이 지금 한 50%가 줄었습니다. 지금. 그건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600여 명이 이제 주민을 썼는데 지금 300여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어찌 보면 이게 또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도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제 지금 마을에 이런저런 촬영들을 이제 오시겠다고 많은 연락이 오는데 일단 상업 스윙을 무조건 저희들은 반대를 해요. 오면 사실 주민들이 이제 좀 하기도 하죠. 드론 띄우면 드론에 돌도 던져요. 실제 띄우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여튼 시나리오적으로는 4번의 수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 보셨다시피 이제 누구 주인공이 있고 그 3자의 아니면 1인칭 시스템에서 만드는 걸로 보는 좀 작업을 좀 변경을 했었죠. 하여튼 그런 내용의 의미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비의 이제 김희웅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암 환자이잖아요.
네, 암 환자이고 어찌 보면 우리에는 그 아픔이라는 게 이렇게 죽음에 맞닿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 주인공이 상당히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 감정이라는 게 혹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 행복이라는 거에 맞닿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에게 행복이란 그리고 이 그 아픔이 그러니까 이 정말 그러니까 몸의 고통인 거잖아요. 그거에 맞닿아 있는 사람에게 그 시점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비라는 것, 네, 그 제목과 이 그 감독님이 이 안에서 행복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접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나비 제목은 쌍선의 모양, 나비 모양이라고 해서 거기서 찾아내서 이제 나비처럼 날아가겠다 뭐 그런 의미를 넣어서 만들었고 이 영화 내용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을 그냥 제가 혹시 대신 하고 싶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주인공이 처해 있는 현실이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무너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좀 보면서 저 사람이 그 추구하는 행복이 뭘까가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그 캐릭터가 한 행동들에서 굉장히 단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감독님께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냥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일상이랑 똑같은 행복을 그냥 같이 다르지 않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작년에 박사장 암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기다리고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아무렇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TV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나오잖아요. 혹시 그거는 설정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이걸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제 약간 꿈 같은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소망을 좀 표현해서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병실에서 나는 자연인이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혹시 정말 겪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은 거에 단어적인 표현인가? 네, 저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손정리 감독님한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작업하시는 것도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사실 연세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할 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저도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이모들이 있으면 정말 그 중에서 제일 평소에는 저희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래도 학벌이 제일 높다고 자부하시고 정말 어려운 말도 참 잘하시던 어르신이 그 주인공을 맡았는데 정말 가장 간단한 단어 3글자 뭐라고 이 말이 한 30번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신 말이 뭐라고 뭘 하는데 계속 자기가 이제 집에서 2시 반까지 연습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세 마디를. 그런데 그 어르신 하는 말이 내가 밤에 2시 반까지 연습하고 다시 또 외우고 거울 보고 계속했는데 막상 큐 들어가면 자기 안 된다는 거기서 감독을 나는 그 주인공을 바꿔라.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80세 어르신이 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상하지 못해서 제가 너무 놀랬고, 근데 정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카메라 안 돌아간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술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면서 핸드폰으로 잠깐 찍어서 본인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서 극복했는데 정말 개인 대사도 잘 무사히 넘어가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지금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최근에 라디오에 이제 뭐 우리 산책할까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녹화였기 망정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산책하는 장면, 다 이렇게 발레복을 입고 막 나가시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판타지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막 걸어가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평소에는 사실 뭐 발레복을 이분들이 발레복을 너무 소중하게 지금 8년째 입은 발레복이에요. 딱 한 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대 축제 때마다 저희 마을 축제에 항상 그 옷을 입는데 정말 소중히 걸어 놓는 거고, 근데 이제 정말 그 영화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한번 축구를 가보자 해서 연습 실전처럼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하시면서 정말 8월 한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운데도 그 옷을 입고 정말 즐겁게 본인들 평소에 다니던 골목길을 다니는 모습 보고 어르신들한테 또 다른 아기 같은 면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또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의 무게 임미영 감독님,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경험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영화 작업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쓰는 것도 힘드셨을 거고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게 다가오시던가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저한테 일어났던 사건과 작품으로 이거를 구성하는 거는 뭐 천지 차이가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작품이 될 때 압축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저한테 이게 뭔가 표정이 미진하게 오지만 영화에서 관객에게 전달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전달하는 부분은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제 그 느낌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영상이나 대사나 연기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히나 영상의 어떤 길이라든지 또는 그 배우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이렇게 또 역량이 부족하고 또 카메라의 어떤 이 법도 사실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계산해서 이 뭔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또 영화를 촬영할 때 제가 이 모든 거를 제가 다 제 머릿속에서 다 들어와서 정말 이게 만화의 우리 유명한 감독님의 펀치를 다 이렇게 만드셔갖고 모든 분이 보고도 그걸 이제 카메라 모든 분들이 보여주고 다 모두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역량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촬영장을 제가 장악할 수가 없는 거죠. 배우도 장악할 수가 없고 카메라도 장악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걸 제가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배우님의 눈치를 보면서 또 이게 또 소품 담당님의 눈치를 보면서 또 실제 또 이 모든 걸 총괄해 주시는 우리 또 진짜 감독님의 또 심기를 제가 또 살피면서 제가 이거를 어디서 컷을 해야 될지 컷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컷
이게 뭔가 좀 눈치를 잘 보면서 하트를 한다든지 하트 하고 나면 엔진가요? 오케이인가요?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질문이 제일 좀 두려웠죠, 저한테는. 근데 영화를 지금 오늘도 보고 지난번도 우리가 상영회 기획에서 갖고 봤을 때 오늘 또 느낌은 또 좀 달랐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 배진만 배우님이 워낙 또 프로셨기 때문에 눈빛 연기 하나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연기를 펼쳐주셨기 때문에 저게 많이 제가 말하고 사는 바가 많이 설명이 됐지. 사실 이게 뭐 시나리오 부분이라든지 카메라 부분 이 모든 부분이 또 우리 또 주연 배우님께서 사실 진짜 아마추어거든요. 연기 처음 해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나름의 그 역을 해석해서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연기를 펼쳐줄 때 저만 초짜고 아마추어지 제가 현장에서는 모두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눈치를 보셨다고 하는데 혹시 눈치 봐서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혹시 장면이 있을까요? 많죠. 저 계속 가고 싶었는데 우리 그 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냥 이게 뭔가 저도 저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을 못 믿고 그래서 그냥 뭐 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작품이 훌륭하게 나왔군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파인딩 해피니스의 서주 감독님 정말 옆에서 보니까 정말 배우상이십니다.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아까 제가 그거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왜 한국 제목이 없느냐, 한글로 된 제목이 없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아직 못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영어 제목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 이런 거를 리뷰를 했을 때 뭔가 영어를 써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지금은 그러면 한국어 제목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여전히. 거기 그 영화 이제 파인딩 해피니스 보면 이게 그 어린 친구가 역을 하고 있는데 다 혹시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다 처음 연기를 하신 분들이신가요? 처음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시험체를 교사로 지원하셔갖고 같은 학교님들이시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다 지원하셨던 분들 같이. 들으셨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촬영 장소를 섭외를 했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출연을 해주셔서 그분들 회원이 오시고 그러면 물론 아까 저기 그거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도 어렵기도 하셨지만 여기도 아무래도 처음 연기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셨나요? 저도 사실 이런 감독이라는 역할이 처음이어갖고 이 연기가 좋은 연기인지 안 좋은 연기인지 판단을 잘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다들 소화를 너무 잘해주셔갖고 저는 이제 검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봤을 때 좀 자연스러운 되게 좋은 연기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여기 있는 두 작품의 그거 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우가 두 분이 두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히
그 감독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 수영세대 교체로 해서 멘토님? 멘토님께서 이렇게 좀 적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런 과정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서지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건가요? 네, 우연하게 그런 방송을.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출연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니었다면 아마 다른 배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 6분의 감독님이니까 하나씩만 질문해도 저희가 이렇게 해봤기 듣는데도 한참 걸리긴 한데요. 아마 지금 이제 관객분들도 질문하고 싶어서 들썩들썩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느낌도 좋고 질문도 좋고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항상 첫 질문은 당황하기도 하시는데, 저쪽 뒤쪽 편에. 네, 나디의 김희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상에 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혹시 시나리오를 구상하실 때 시를 먼저 알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구상하다가 시를 찾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사진을 찍어놓은 그 시를 한동안 프로필 사진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연필에 두고 시나리오를 그럼 그 현수막은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그냥 있는 걸 가져오시면은 그거는 이제 범법행위니까. 제작 디자인이랑 해주셔가지고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소소한 것도 괜찮았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앞에 질문을 너무 알차게 해버렸나봐요. 질문이 없으신데 아까 그 석경 그 감독님 실질적으로 본인이 연기를 하고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일단 그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처음 촬영을 시작해서 제가 처음 대사를 할 때 제 자신이 가장 어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전날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그 이병헌이 나왔던 달콤한 인생인데 거기에 나왔던 대사를 다음에 좀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촬영할 때 그렇게 절대 안 되고 이제 하이톤으로 더 나오더라고요. 이병헌의 중저음은 나오기는 그냥 하이톤으로 원래 나왔던 평소 목소리가 매우 실망했어요. 그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지금 석경 감독에게 그 질문을 드렸냐면 감독님이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질문을 혹시 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나 가져오신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선물도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저는 덱스에 관련한 엔딩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엔딩 장면에 전 장면들까지는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으시다가 마지막 장면은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할머니들이 경연에 나가는 게 평소에 매일 이제 있는 분들이 뭐 다툼하고 시간 때문에 다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번에 이제 그 멕시코 컨벤션홀에서 할머니 초대받아가지고 공연한 게 있는데
그게 할머니들이 가장 잘 이렇게 발레리아의 모습이 나오면서 잘 맞은 거라서 작품이 완전히 될 수 있는 작품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장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상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 곡을 완성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곡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영화 촬영하기 전에 찍혀져 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핸드폰 속에 저장돼. 그러면 영화를 찍기 전부터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나봐요? 저희들 마을에서, 저는 이제 마을에서 지금 60년째 살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곳에 계속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어르신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보는 삼촌, 이모, 뭐, 고모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지금 15년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레단을 만든 건 8년 됐고요. 이제 그분들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번에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죠. 또 다른 네. 네, 백세 발레리나에서 그 도중에 그 방해하는 아저씨 역할 있잖아요. 네. 그분 연기를 너무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 바로 앞집 아저씨인데 그분이 평소에도 늘 할머니들이 이제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가려면 할머니들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경로당 가서 내일 가르쳐드리고 다시 이렇게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일부러 차 지나가는데 거기 서서 이제 연습을 몇 번씩 합니다. 무대 가기 전에.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항상 술을 드시면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은 안 계신데 그 이모들하고 뭐 누나 동생 이렇게 하시는 사이니까 항상 때리치하라, 그게 뭐 춤이가, 이 말을 항상 하시는 말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게 하기가 기르기가 이란다는데 이제 백조의 옷을 생각하고 발레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백조를 깜빡하셔갖고 말씀마다 이제 하기가 기르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하시는 말을 넣어서 그날은 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섭외를 좀 부탁하니까 할아버지가 절대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 영화니까 또 마을 배우니까 좀 참여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평소에 욕 잘하시는 분이 막상 영화에 이렇게 딱 앵글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도 15번 정도 NG를 내고 자기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거 진짜 힘드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근데 그 더 심하게도 하시나요? 거기 역에 나왔던 대사보다 더 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심하게 욕했고요. 안 어울린다고.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이모들이 아까 보셨지만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제 정말 힘들어서 돌았으면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항상 뒤에 서서 욕을 하시거나 흉을 보거나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붕어빵도 사다 주시고 또 할머니한테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 이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질문, 네. 영화 다 들었구나. 나비 대말이 11개 말로 끝내셨는데 11개 말로 끝났는데 마지막에 웃음이 끝났다니까 감독님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웃음으로 끝내셨는지. 저는 사실 희연이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를 마지막에 집중해서 먹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름의 결심 같은 걸 생각하고 골랐어요. 그 결심은 이제 아마 어느 방향인 건가 그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겠다. 그러네요. 그 수술은 받겠다. 네, 수술 받으러 간다고 하시네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여기 저희가 마감해야 될 시간이 있어가지고 혹시 마지막 질문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아니 여기 이게 먼저.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불편한 영화에서 보면 그
빨간 구두가 출연한다 그죠? 이게 저는 보고 이제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감독님의 취향이 반영된 건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흔히 말하는 패티시적인 감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가 보면은 색깔이 뭔가 하나 빨간색처럼 튀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필름 농장 식구들이 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빨간 구두로 했고 원래 처음에 그 질문하신 대로 원래 약간 이제 영화 제목이 정해지기 전에 빨간 구두를 할까, 빨간 하이힐을 할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여기 짧게 혹시 질문하실 수 있으면 네. 이송도 그 촬영지가 되게 관광지라서 되게 촬영할 때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촬영하실 때 힘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일찍 됐어요. 아침 일찍 아니면 이제 보통 한 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싹 나빠집니다. 그 시점쯤에 촬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아침에는 좀 오는 편인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 이제 직원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거 GV 저희가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를 다들 처음 어쩌다 보니 감독 그냥 저희 오늘 타이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감독을 하신 6분의 앞으로의 계획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계획을 한마디씩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실제 주민들은 또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상영회 할 때 레드 카펫도 좀 깔고 하자 하시던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시 약간 지원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못다한 얘기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저도 멘토 감독님하고 약간 신경질을 좀 버렸거든요. 약간 좀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말끼리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도 감독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죠. 저도 지금 우리 마을에는 영화에 대한 게 이제 지금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벌써 아직 계획도 안 했는데 벌써 배우들을 이제 본인들끼리 스스로 다음은 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도 기회 되면 계속 영화를 한번 만들어서 마을의 이제 문화처럼 이렇게 영화가 있는 마을에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음에는 촬영 감독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난 이전과 이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 보고 나서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모든 소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과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사실은 좀 더 자신이 없지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영화는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협업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일 수 있지만 저희 이제 필름 농장 식구들과 함께 이제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그런데 한번 진짜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에요. 저희 풀리는 문장이 목적입니다. 저도 영화 촬영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고 그런 연출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우 가고 싶네요. 아, 네네. 저는 이번 경험으로 만족하고 서울시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네, 그 영화와 관련된 우리 삶 속에서의 또 새로운 활력으로 그 각자 감독님의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저희 오늘 그 GV를 마칠 겁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 또 왜냐면 이게 팀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활동 방식들이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활동하게 되면 언젠가 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엑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이런 자리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참 서태웅 감독님 선물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은 저 불편한 영화에 나왔던 그 마지막 장면 보면 개 두 마리가 웃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가 이제 그 검은 토끼의 해잖아요. 토끼는 준비하지 못했고 검은 개로 그래서 사람인지라도 제 불편한 영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저기 잘생긴 선생님에게 저희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재환 감독님께 직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쪽에서 한번 찍고 이쪽에서 한번 찍을게요. 왜 안 올라가세요? 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에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